자, 2018년도 11월 19일 코인업TV 일부 방송입니다. 목소리 테스트 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그 비트코인 오늘 시세를 확인하신 분들은 아마 급하게 다들 좀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뭐 확인을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며칠 동안 이제 계속 시세 자체는 원화마켓만 그렇긴 하지만 시세가 굉장히 좋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역대 가장 낮은 가격 최저점이 갱신이 됐죠. 저점이 새롭게도 갱신이 되면서 시총의 감소들도 당연히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원화 마켓, 원화로 그러니까 그 나라의 화폐로 살 수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별 거래소마다 시세 차이가 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을 하였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뭐 리플 대표적인 어떤 시총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상위권에 들어와 있던 코인들도 큰 가격적인 하락을 할 만큼 오늘은 알트코인들 중심으로 더더욱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방송에서 이제 다루겠지만, 이 하락이 갑자기 오늘 뭐 어떤 악재가 터져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유는 똑같은 저번 주 방송부터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된 그 배경, 비트코인 캐시와 관련돼서 비트코인 진영과 관련해서 진영 내 싸움, 그것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이런 비트코인들이 가격이 떨어지고 원화 알트코인이 떨어지는지도 살펴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다뤘었는데, 그것은 오늘도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서 차트와 다양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저번 주에 우리가 주말 전까지 살펴봤던 수정된 차트 기준이고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오른쪽 하단 부분 쪽입니다. 이제 K스크린 펜으로 이제 다시 한번 표기를 하면서 현재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입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고, 짧게 본다면 결국은 이제 현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른쪽 끝 하단에만 집중이 되겠죠. 자, 기존의 비트코인을 지난주 본격적인 하락 이전까지,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 차트는 이 녹색 실선 두 선 안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삼각형 안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그래서 이것을 차트적으로 말 그대로 삼각 수렴주이다.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방송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의 결과값이 결국에는 상방으로 갈 수도 있고, 수렴의 결과는 언제나 하방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다양한 우리가 보조지표와 그다음에 뭐 연말 시장에 대한 다양한 다른 또 시황 분석가들, 그러니까 이제 오피셜 같은 이제 여론에 나오는 뉴스나 정보, 그리고 이 수렴의 다양한 징조들을 봤을 때 결과값은 결국은 이제 상방으로, 그래서 7,000달러 저항선을 뚫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갔었습니다만 결국 수렴의 결과값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시장은 좋은 방향을 우리에게 경험시켜주지 못하고 극단적인 하락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언제나 시장은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삼각 수렴이라고 하는 패턴에서는 좀 더 극단적으로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반대쪽으로 굉장히 큰 낙폭으로 떨어지냐, 세기의 차이가 좀 더 강하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 어쨌든 오르거나 내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삼각 수렴의 결과값이 나왔지만 많은 정보나 아니면 분석,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는 반대로 내려갔던 이유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반대로 됐지만,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졌고 알트코인들의 가격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탈비트화, 즉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래소의 몇몇 코인들을 제외하고서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비례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앞서거나 뒤서거나 순서의 차이는 있었지만 다 코인들의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나중에 가서 사람들은 이제 그 이유가 뭐냐를 봤을 때, 저는 방송에서 더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캐시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과 완전히 뭐 다른 코인인데 이게 왜 비트코인이 관련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지만 둘은 전혀 다른 게 아니죠.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는 비트코인 캐시 자체가 작년 2017년도 8월 이후에 발생한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서, 비트코인은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개선해야 되고, 그것을 개선한 것이 비트코인 캐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만이 진짜 진정한 비트코인이다. 이런 캐치프라이즈를 들고서 나온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죠. 그러니까 둘은 원래 하나의 코인입니다. 때문에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전 세계 채굴풀,
채굴하는 어떤 큰 마이닝, 개인 채굴제가 아니라 마이닝 그룹으로 봤을 때, 풀로 봤을 때 겹치죠. 물론 대부분은 특정 풀을 제외하고 나서는 뭐 비트코인을 채굴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지안이라고 했던 그때 언급했던 중국의 대표적인 채굴 업자 비트메인사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두 개가 결국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좀 더 이 전쟁에 관한 어떤 히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블로그들은 뭐 굉장히 많을 것이고 뭐 요새 국내 커뮤니티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인을 입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히스토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알고 있다 아니면 또 재밌게 알고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다 하신 분이 아니라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또 올해 시장에 처음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뭐 답답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외국 사이트들의 정보를 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여기에서 지금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처음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중한테는 그냥 비트코인 캐시만 문제로 이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 비트코인 캐시도 여러 번 하드포크를 했었는데 이번 하드포크 때 좀 더 싸움이 좀 더 맹렬하게 그리고 그 사이에 코인 시장의 생태계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의 우지안이라고 하는 한 마이닝 채굴풀의 대표 쪽 힘도 예전과 같지도 않고요. 비트코인 캐시의 한쪽 진영이 우지안 쪽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쪽이 이제 크레이크라고 하는 뭐 본인 스스로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실존 인물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닉네임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것이 본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크레이크는 자신이 직접 자신이 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그래서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어떤 시장의 선점유자 정말 사토시일 수도 있겠지만 나카모토가 아닐 확률도 높다고 지금 이쪽 업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의 우선 선참여자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막대한 코인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고 2020년도가 되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 2020년도가 되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1000만 개였는지 100만 개였는지 갑자기 수량이 제가 헷갈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 캐시를 시장에다가 팔겠다라고 공공연하게 협박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트코인 캐시가 나아가야 될 비전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한쪽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쪽은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이번 하드포크 때 결정이 돼야 된다. 둘 중에 한 명은 지면 여기서 완전 낙장불입으로 업계에서 아예 손을 떼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지난주 방송 때는 마지막 금요일날 또는 주말 중에 승부가 거의 다 났죠. 기존의 우지안 쪽이 결국에는 대부분의 채굴풀과 비트코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큰 손들이 우지안 측을 적극 지지하는 쪽으로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싸움은 종료가 됐다. 이 싸움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싸움의 반대쪽인 크리크 쪽에서는 이 싸움을 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쪽에서 자신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채굴업자들의 지지가 필요했고, 여기서 나오는 해시 전쟁의 여파로 가격들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가격들이 떨어질 때 일부러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실력 행사로서 발언권 획득을 위해서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냥 시세 하락을 했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득을 볼 게 많지가 않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이 워낙 강세로 현물 시세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숏 배팅을 하고서 비트코인을 하락을 시킨다면 저번 주처럼 15,000개씩 떨어져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고 알트코인들의 가격까지 타격을 입히더라도 본인들은 또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시장에다가 처분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일반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한테 이제 고래들 말 그대로 싸움에 등 터지는 격이 되는 것이죠. 특히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장세가 연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싸움이 종료될 줄 알았는데 불복을 한다.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로 인해서 발생하는 나머지 쪽 진영의 코인을 일단 지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말 중에 여러분이 갑자기 처음 본 코인, 원화 시장에서 갑자기 처음 본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 SV. 업비트 거래자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이 비트코인 SV라고 하는 것이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상장 후에 지속적인 우하향을 하였고요. 일요일인 어제 잠시 반등을 했다가 다시 가라앉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불복을 하면서 싸움이 이제 장기화되고 막 계속 집안 싸움이 일어납니다. 콩가루 같은 이야기가,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계속되고, 오늘 새벽에도 우지한 쪽에서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SV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덤핑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정도로 서로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부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부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이 상황이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을 향해서 추스려 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보는 가격, 눈으로 보이는 가격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는 배경과 이것이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추세를 모르고 그냥 가격이 무지하게 막지하게 떨어지니까 이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같이 패닉셀에 동참한다거나 손절을 한다거나 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진 것이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격만 봤을 때 가격 외적인 부분은 회복을 논할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떨어지기 전과 그대로이기 때문에 시총과 코인들의 가격만
변화된 이 상황에서 이것이 어쨌든 간에 복구가 되려면 시장에는 가격으로 얘기를 하고 가격적으로는 너무나 큰 공포가 형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원화 코인 속에서 비트코인을 산다거나 알트코인을 사는 것은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파트가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데드캣 가능성도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만 놓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위험이 또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가격만 봤을 때는 역대 초저점이죠. 이때 당시 이더리움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이었습니다. 모든 코인들의 가격이 너무나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구나 싶은 장투할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나마 상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때까지 보유를 홀딩을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단타 목적을 하거나 기회비용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상당한 곤욕을 치러야 되는 포지션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 이렇게 또 엄청나게 하락을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 하락을 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자, 일본 기준 쌍저점 5,300 라인까지 떨어졌고 여기에 뚫렸습니다. 실제로는 5,300달러도 지키지 못하고 5,200대까지도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비정상적인 외부의 어떤 환경과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졌지만 이제 그런 배경 설명을 제외하고 그냥 가격만 봤을 때 비트코인이 쭉 상승할 때 쭉 상승해서 2,800달러를 향해 갔을 때는 당연히 5,300달러를 지나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맞이하는 가격은 아니지만 2,800달러 작년에 버블 장세 이후로 이제 발생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역대 거의 최저점에 가까운 저점이 갱신된 상황이죠.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옛날에 올해 아주 옛날에 한번 5,300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쌍저점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쌍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패턴도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쌍저점은 저점이 두 번째로 찍혔을 때 최저점이죠. 한 번 찍히고 두 번 찍혔을 때 보통 이때 패턴은 상승으로 가져가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어찌됐든 어떤 이유든 간에 쌍저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등을 해야 되는데 맥을 봤을 때 현재 데드캣이 발생할 정도로 떨어지고 반등하는 척 했지만 다시 떨어지는 데드캣으로 발생, 요거에 대한 발생 가능성도 방송에서 이미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았었죠. 매수가 가능한 것은 사토시 마켓이나 비트의 움직임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래소 코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데드캣이 발생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매수 심리는 완전히 얼어붙었죠.
업비트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원래도 신규 재개가 안 되고 중소형 거래소에 손님을 뺏기면서 거래량 자체가 없었죠.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외부에 이런 안 좋은 악재 같은 이슈가 발생을 하니까 그나마 거래가 없어서 가격이 빌빌대고 있었는데 떨어지는 양만 갑자기 증가를 하니까 지금같이 엄청나게 낮은 가격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맥이라고 하는 보조지표도 봤을 때 매수 구간이 끝났고요. 별로 오르지도 않고 데드캣으로 마무리했지만 어쨌든 매수 구간이 끝났고 매도 구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당분간 하락 중심의 이런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방송에서 제가 특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언급드리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저점 압박에 대한 그러니까 계단식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검은 실선을 보시면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뭐 이렇게 하면서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점점 회복을 해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반등을 하게 되고 정말 이제 끝난 거였구나. 그냥 가격만 정말 떨어진 게 맞았구나. 코인 시장은 앞으로도 어쨌든 투자 대상으로서의 역할은 가치는 유지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결국 가격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다시 6,000달러까지는 회복이 되어야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 지금 폭이 크죠. 크지만 떨어진 이유가 비정상적이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횡보하거나 계단식 하락을 할 때 일정 순간이 되면 굉장히 또 비정상적인 클리프 차트를 만들 겁니다. 절벽 차트 형태로 갑자기 뻥 하고 치솟는 형태로 6,000달러까지 올려졌을 때 그 과정 속에서 그 진행 과정 중에 여러분들의 방송하는 시점과 맞물린다면 여러분들의 미리 수익이 바로 발생할 수 있는 코인과 진입 가격을 안내를 하겠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제 상황을 이제 다 살펴봤고 보조지표들을 살펴보면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방금도 제가 어느 정도 간략하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마켓캡 사이트의 시총입니다. 지금 시총 규모를 보시면 1716억 달러죠. 지난주 금요일 방송,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금요일과 일요일, 이 주말 주말간의 시총을 복기를 해보면 약 1800억 달러입니다. 시총은 감소를 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고 알트코인들도 떨어지고 근데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냥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 떨어질 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낙폭 그리고 6,000달러가 깨지면서부터는 그냥 공포지수가 올라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알트코인까지 떨어지는 가격 낙폭이 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갈 분들은 다 도망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머지 보조 지표들이죠.
자,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2.22%, 그다음 CGI는 282포인트.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가격은 너무너무